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열기부터 보시죠. 자, 이것은 바로 직지코드라는 다큐 영화였습니다. 자, 이것은 직지를 다룬 소설 내용이었죠. 직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 직지가 무엇일까요? 네, 잘 모를 수 있죠. 여기서 공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금속할자라고 나와 있죠. 아, 금속할자랑 관련된 것이구나.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쌤이 얘기를 하는 걸까? 바로 고려 문화랑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자,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이러한 직지에 대해서도 알아가 볼까요? 먼저 고려 유학의 발달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학, 우리 유교라고 부르는 거 있죠. 자, 유학은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충과 효를 강조하는 거라서 왕권 강화에 그리고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할 때는 항상 유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고려 초기 강종 때 이 유학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었죠. 성종 때는 유학을 숭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 중요한 그 배경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였습니다. 유교를 사자성어입니다. 유교를 관, 정치 이념으로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쓴 건 관리로서의 역할을 얘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불교를 마음심자죠.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로 삼아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최승로의 주장이었고, 자, 이러한 유관부심이 고려, 유교와 불교를 잘 정리한 특징이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도움 되겠죠. 어쨌든 유학이 이만큼 불교만큼이나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다루기 위한 중앙교육기관도 있었죠. 최고 교육기관, 바로 국자감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지방에도 이 유학교육을 하기 위해 특히 처음 설치했던 지방 12목에 경학박사,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박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고려 중기에는 이 문묘귀족 사회가 발전했는데 이들이 물론 음서제도로도 나갔지만 과거제를 통해 나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유교를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유학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바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입니다. 성리학은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 남송이란 나라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희는 중국 사람들이 큰 스승님이란 뜻으로 주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주자의 학문이라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원으로부터 안양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옵니다. 성리학을. 자, 신진사대부가 개혁사상으로 이걸 수용했죠. 그래서 건문세족을 비판할 때 이 사상을 기반으로 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불교도 이 사상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죠. 이때는 옛날처럼 불교를 종교로서 같이 공존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배척을 하죠. 너는 교리 자체로도 문제야. 필요가 없어 라고 배척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유학을 담당하기 위한 교육기관도 만들어졌는데 관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죠. 후기에는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공민왕 때 이게 좀 더 확장 개편돼서 유학을 담당하는 곳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성리학 공부하는 신진사대부가 육성되기도 했잖아요. 자, 지방에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향교라는 걸 이때부터 처음 두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부터. 자, 그리고 사교육이 있었는데요. 사교육은 고려 중기 때 유학이 성숙해졌을 때 모습인데 특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과거 제도를 감독하고 출제하고 심사하고 여러 그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배울 사람 모여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쪽집게 강의를 해주는 거죠. 과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과거 시험 통과하는 게 사실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이 전문 강좌 9개 전문 강좌를 열었다라고 해서 구제학당이라고 불렀는데
이 채충의 시호가 문헌공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도자를 붙입니다. 문헌공도. 근데 이 채충뿐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 더 나왔나 봐요. 그래서 총 문헌공도 포함 12도가 융성하게 됩니다. 사학 12도가 융성해져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사교육이 융성해지면 사실 공교육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이죠. 위축이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관악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구제학당처럼 우리도 7개 전문 강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7제를 만든다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이거 장학금을 주는 거죠. 양현고, 어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창고, 장학재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흥해 보려고 노력했죠. 역사서도 편찬하고 또 발달합니다. 초창기에는 왕조실록이 조선시대처럼 편찬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불타서 없어졌다는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있죠. 현종에서 덕종 때까지 앞서 있었던 7대 왕들에 대한 실록을 다시 편집을 했는데 역시 지금 전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최고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역사책은 인종이라는 임금 때 만들어진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 등 여러 학자들이 편찬한 걸로 알려져 있죠.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기록됐다고 하고요. 중량은 기전체로 기록됐다고 해요. 본기, 열전, 표지 뭐 이런 것들로 기록됐는데 본기의 기, 열전의 전 이걸 따서 기전체라고 불러요. 이거 말고 또 대표적인 역사서술체가 편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거든요. 이건 바로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자, 고려 후기에는 뭐 무신 집권 때도 그랬지만 몽골의 침입과 그리고 원나라 간섭 때 우리 민족적인 자긍심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보란 사람은 동명왕편을 지어서 고구려 개성의식을 밝히고 우리 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밝히려고 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당군신화를 최초로 1년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기록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승유라는 사람이 제왕운기에 당군신화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적인 사관을 바탕으로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따져서 역사 기록을 평가하는 그래서 사략이란 책을 지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아무래도 국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태조 왕건 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등회와 같은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축제. 그리고 승가제도라고 과거 시험 안에 유학만 보는 게 아니라 승려들을 뽑는 시험도 봤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스님들 중에 나라의 스승, 국사, 왕의 스승, 왕사 이런 것으로 지위에 임명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절에다가 땅을 주어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걸 사원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불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의천과 진울이 대표적입니다. 이 불교는 크게 보면 두 개 종파로 나눠집니다. 교종과 선종이거든요.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 문자를 다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수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었죠. 여기서는 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편 선종은 글자를 몰라도 돼.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해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선종은 그래서 신라 말에 널리 유행하죠. 호족들이 이 선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고려 초기에도 유행합니다. 그러나 고려를 세우는데 힘을 쏟았던 호족들도 자기들도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종으로 자꾸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 다시 교종이 힘세졌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또 격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처음 나섰던 사람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거 하나, 왕자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의천은 왕자니까 아무래도 교종과 선종 중에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좀 기득권, 엘리트에 가까웠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종파가 바로 천태종이었고요. 교간 겸수를 주장하며 교선 통합을 시도하죠.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요. 교종과 연관되어 있고, 과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본성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둘 다 필요해. 그러나 뭐가 우선이야? 교가 먼저야. 교정이 먼저야. 라는 것이다. 이해되나요? 교관겸수 의천. 됐죠? 자, 반면에 진울은 고려 후기 무신직권계 때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요거 뒤에 있는 수선사 결사부터 먼저 보면, 지금 불교가 너무 약간 부정부패하고 타락하는 부분이 좀 있는, 세속화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불교로 돌아가서 정말 종교적으로 금욕생활하고 종교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게 바로 결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진울이 자신을 중심으로 만든 게 수선사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선사 결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통합에 관련돼서 조계종파를 통해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시도하는데, 그 주장이 바로 이거죠. 도노, 갑자기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선종 쪽에 해당되죠. 점수, 깨달은 뒤에 점점 공부하면서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종 쪽입니다. 이 둘 다 하는 건 맞는데 어느 쪽이 먼저? 선종 쪽이 먼저라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정의 쌍수. 정은 선정, 명상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해는 지혜니까요.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는 교종 관련된 겁니다. 쌍수는 쌍꺼풀 수술 아닙니다. 예.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게 쌍수인데, 즉 선정부터 교종 그다음. 그러니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다. 이해됐죠? 의천과 진울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대장경 관행과 인쇄술의 발달인데요. 먼저 대장경은 처음에 목판 인쇄술로 발달합니다. 나무의 판때기에 글씨를 새겨서 찍어내는 기술이죠.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을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현종 임금 때 거란에 침입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 완성된 게 몽골 침입 때 불타서 없어졌다고 하죠. 대거국사 의천, 불교 통합 운동했던 거죠. 그 의천 왕자님이 만든 교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장 도감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4700여 권에 해당되는 대장경을 연구해서 해석을 붙인 해석서입니다. 몽골 침입 때 초조대장경이 불타니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몽골 침입 기간 중에 강화도에서 몽골의 침입을 격퇴시켜 주세요라는 기원을 담은 대장경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말 많은 정성이 담겼다고 하죠.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정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장경판전의 모습이에요. 저거 한 건 뽑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글씨 엄청나게 많죠. 한 번 할 때마다 절 3번 했다고 생각해봐. 한 글자에 엄청 정성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경판, 이 나무 판때기들이 8만 장이 넘기 때문에 제조대장경이라는 이름보다는 8만 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판 인쇄물 말고도, 인쇄술 말고도 이게 드디어 금속 활자 기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런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양에서는 15세기 중반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처음 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먼저라는 거죠. 사실 세계에서 최초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 자체에 우리 고려의 불교 문화의 정수가 반영되어 있고, 우리의 인쇄술, 활자 기술의 발달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청주시에서 만약 10만 원짜리가 나온다면 이런 도안을 쓰자라고 주장하고 만든 그런 시안인데요. 여기 보면 직지라는 책이 있고, 여기 글자들, 금속 활자들이 있다, 그죠? 직지심체요절 기억할 수 있겠죠?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제법 유행하고 함께 하는데요. 도교는 도가 사상과 우리 전통 신앙이 합쳐진 거죠. 불로장생과 현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래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거행하는데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조선시대 초까지 계속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불교처럼 완벽한 종교로서의 교단 정배에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교리가 약간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범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신라 말부터 유행했고 고려 시대, 심지어 조선 시대까지도 계속된다 그죠? 요즘도 있나요? 자, 어쨌든 수도를 정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무덤을 선정할 때 이 명당이라는 것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명당설입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것이죠. 자, 오늘 배운 사건 주요 용어 키워드를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확인하면서 복습합시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